우리가 너무 좀 환상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막 세상을 다 덮어볼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만약 전기차 보급률이 40%만 넘어간다면 반드시 한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이게 반드시 필요해가지고 이게 사실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그것이 있어야만이 또 2차 전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동안은 굉장히 일방적으로 상승 기조였다면 이따금씩 조정 정세가 나오고 말씀해 주신 대로 아침에 좀 많이 올랐다가 또 급락하기도 하고요. 이런 좀 장세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좀 2차 전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점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2차 전지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양극재하고 리튬 관련주들이 올랐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이제 또 뭐 장비주도 오른 거 있는데, 근데 그 빼고 이제 이렇게 보자면은, 양극재 종목하고 리튬 주식들이 올랐습니다. 네. 그게 올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고부품과 저가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NCM 배터리 3원계에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가는 3원계는 자동차의 고부품으로 쓰이는 것이고,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이라고 하는 것은 저급품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상품도 고급품에서 수익이 극대화되지 저급품은 마진이 작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보다는 한국이 그 고급품 시장을 세계를 주도로 해서 주식이 이렇게 오른 것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제 LFP 배터리가 거의 세상을 이렇게 점령을 중국이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국에서 봤을 때는 3원계 배터리가 너무 잘 나가니까 그럼 이 저급품을 어떻게 해서 이 결점을 보완할까? 한 게 망간입니다. 하이망간. 하이망간. 아주 순도가 높은 망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코발트가 부족하니까 대한민국은 니켈을 막 95%까지 순도로 올리는 뭐 비중을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망간 비중을 약 40% 정도를 깔고 거기에다가 LFP 배터리 그 부분을 갖다 집어넣어서 거의 이제 한 번 충전하면 1000km씩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LFP 배터리도 무시할 수 없는 이 배터리가 되고 네. 또 그런 저가품에는 누구든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뭐 IRA 법에도 자기 기업들이 유리하면 다 하는 것처럼 사실 포드나 테슬라가 미국에다 공장을 짓겠다고 지금 발표했지 않습니까? 중국에다가요. 중국 CATL 기술을 가지고 미국에다가.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NCM 배터리 업체는 또 어떻게 저가품을 공략을 하냐. 이번에 뭐 LF 배터리 뭐 국책과제로 해갖고 막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하고 똑같은 LF 배터리를 간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NCM에서 있잖아요. 코발트하고 니켈 함량을 줄이고 하이망간으로 있잖아요. 망간을 약 한 40% 정도 비중을 늘리고 그러면서 가면은 이렇게 아주 고급품하고 LFP 배터리에 망간을 더한 그런 배터리보다는 좀 더 고급품. 중간. 예, 중간에. 그런 시장이 훨씬 이제 우리가 그 3원계 쪽에서는 훨씬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한국이 주도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에서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이미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튬이 안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가는 배터리가 개발이 된 거죠. 그게 이제 본격화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LF 배터리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능이 굉장히 상승을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어떤 조정이 있다 그러면 어떤 조정 관점이냐면 그 3원계 배터리는 양극재 비중이 40%예요. 배터리 가격에. 그런데 LFP 배터리는 17%뿐이 안 됩니다. 양극재가요? 네. 그러면 10%는 뭐 망간을 아무리 넣어봐도 20% 미만이에요. 그러면 LFP 배터리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양극재 매출은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뭐 여기에서 LFP 한다, 저기서 LFP 한다, 나도 한다, 너도 한다 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만큼 매출도 엄청 줄어들고 또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이 막 계속 폭락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물론 리튬이 매장지에서 캐내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해수 담수화 설비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담수화 설비에서는 맹물을 만들고 나면 남은 그 아주 고농도의 소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 리튬을 만들기도 하고 또 러시아하고 지금 현재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 있잖아요. 돈바스가 원래 리튬 매장량 세계 1위입니다. 그러면 전쟁 끝나고 만약 그게 본격적으로 개발된다든가 뭐 이런 상황들 또 그동안에 개발되지 않았던 리튬 매장지들이 계속 발견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의 수산한 리튬 가격이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CATL은 자기들이 광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을 확 낮춥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양극재 종목이라든가 리튬 종목에 대해서는 딱히 좋은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저는 그냥 차트로 본다 그랬잖아요. 차트를 볼 때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음양의 논리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트를 볼 때 반드시 보조지표를 봅니다. 보조지표. 보조지표 중에 스토캐스틱 슬로우 수치는 26만 대입해서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무게 봉 차트 있는 부분을 하고 밑에 보조지표를 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봉 차트가 막 주식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지표가 떨어지잖아요. 그래갖고 보조지표가 떨어져서 이게 반복되면 폭락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식이 막 이렇게 이제 오르지 않습니까? 응? 네. 아니, 주식이 이렇게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네. 반대로 떨어지는데 보조지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왜 올라갈까요? 사는 건가요? 주식을 누가 때리는데 누군가 매집하면 올라갑니다. 보조지표가 올라갈 때 양이 됐을 때 우기는 음으로 떨어지고 밑에는 양이 됐을 때 주식은 매수 시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보조지표를 활용한 사람이 위에 봉 차트가 양이 되고 보조지표가 양이 되면 다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열됐다고 해서. 근데 저는 보유합니다. 과열 위에 과열이 있고 과열 위에 과열이 있는 것이 주식이거든요. 보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할 때는 어쩌냐면 저 우기가 계속 주식은 올라가는데 보조지표는 밑으로 하향하는 거. 그럼 뭐냐면 주식을 올려놓고 누군가는 팔아먹고 있다는 것이. 근데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한 주식으로 올라갔고 팔아먹은 시점에서 있잖아요. 이 시점이 있었고 지금은 봉 차트가 많이 지금 양극재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지표가 양이라면 모르는데 음으로 계속 25 이하가 심리 최악의 상태에서 진행이 한 번 됐다 반등했다가 다시 최악으로 25 이하로 떨어져갖고 계속 지금 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세 번째 오면은 보통 폭락이 오는데 세 번째 이렇게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음선으로 진입하지 않고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또 다른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지금은 차트로 보면은 상승 관점보다 하락 관점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이게 앞에서 또 정세를 봐주셨고 산업의 정세,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차트상으로도 그런 걸 얘기해 주셨고 그 궁금한 게 한 가지가 그 아까 미국에 그 CATL이 포드랑 테슬라랑 합작해서 진출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막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미국이? 근데 그 여용이 된 것 같아요. 요즘 나온 뉴스를 보면은. 포드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CATL의 기술만 가져다가 로열티를 줍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테슬라가 또 텍사스주인가요? 그것도 공장을 건설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럼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상하이에 어마어마한 공장이 구글에스로 들어가서 봐보시면 어마어마한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정저우에 있잖아요. 정저우. 거기에 폭스콘 공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폭스콘 시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애플이 직접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이 테슬라는 중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공장을 갖고 있고 또 지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중국이 미국하고 막 으르렁거리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은 또 친구처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 때문에라도 2차 전지 부분을 막 너무 대한민국 편으로만 IRA 이 법을 막 해석하고 네. 우리가 그걸 다 독점할 것처럼 생각하면 네. 큰 오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아까 반도체랑 좀 비교를 하고 싶은데 반도체는 그 3나노, 2나노 네. EUV 장비로 네. 들어가서 그 반도체랑 조금 그 전통적인 반도체랑 네. 완전 급이 나뉜다고 하셨잖아요. 예. 2차 전지는 그 울트라 하이니켈 네. 프리미엄 라인하고 네. 뭐 미들 라인하고 뭐 LFP 그 약간 저가형하고 네. 했을 때 이게 이렇게 거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NCM 그 배터리가 네. 고사양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불이 난다는 것입니다. 네. 불이 화재의 취약성이 있고요. 또 화재의 취약성을 메꾸려면요 전해질 있지 않습니까? 전해질이 따로 있습니다. 이 전해질 그걸로 하면 불이 안 나는 거. 그런데 그 전해질은 6배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90%에서 이걸 10%만 여기다가 섞어도 사실은 불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도 NCM 배터리 가격이 비싼데 또 전해질까지 섞어서 하면은 또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취약성이 있고요. 두 번째 그 NCM 배터리의 전해질 속에는 반드시 그 에틸 뭔데요? 약간 알코올 성분의 그 에틸 알코올인가요? 에틸 부틸인가 뭐 이런 그 알코올 성분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그 불이 나면은 그것이 팽창해서 열 폭주 현상으로 이게 오랫동안 막 계속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LFP 배터리는 반면 그런 그 화재의 위험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뭐 NCM 배터리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그 환상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도체 쪽은 정말로 2나노, 뭐 1나노 막 이런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 전기차는 NCM이 꼭 안 쓰더라도 네. 저가형을 뭐 아까 뭐 이렇게 망간을 높여가지고 네. 어느 정도 이렇게 고급화 시키면 그러니까 자동차를 살 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되죠. 내가 고속도로를 자주 운행하고 네. 미국같이 그 어떤 이동거리가 엄청 긴 데는 사실 NCM 배터리를 쓰면 훨씬 한 번 충전으로 많이 가니까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다고 해보십시오. LFP 배터리 갖고 충전해 갖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게 정기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용도에 따라서 나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야 쌩쌩 달리고 싶으니까 누가 속도가 좀 느리고 겨울철 되면 확 그 효율이 확 떨어지는 한 30% 정도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LFP 배터리 돈 많은 사람이 왜 쓰려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너무 좀 환상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기차가 막 세상을 다 덮어볼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만약 전기차 보급률이 40%만 넘어간다면 반드시 한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선풍기를 사용한다, 에어컨을 사용한다 하면 맞아요. 여름에 사용하고 몇 시에 사용한다 이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명을 사용하고 광고를 켜고 그러면 몇 시에 킨다는 게 답이 나와 있어서 예측 가능합니다. 근데 전기차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아무 때나 갖다 꽂아서 충전을 하니까요. 네. 그러면은 한전은 있지 않습니까? 피크치로 전력을 생산합니다. 그래야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한전은요 아침에 10kg 썼고 저녁에 100kg 썼는데 그럼 10kg하고 중간을 이렇게 생산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100kg에 맞춰서 생산을 해서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됩니다. 와, 맞네요. 그러면 전 세계가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원자력이라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이렇게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이 있지만 다른 나라는 다 석탄 뭐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더 보급이 되면은 친환경적인 부분이 오히려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급률이 한 40% 정도
의 목표가 달성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이 앞에 제가 있잖아요. 우연히 금양 그 IR 자료를 읽어봤거든요. 근데 금양 자료에 뭐냐면 앞으로의 미래는 수소 연료전지로 간다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수소 연료전지로 가면은 연료전지에서 전시를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연료전지에서. 네. 그런데 전기를 생산해서 바로 모터를 돌리니까 이게 엑셀을 팍 밟아도 세게 안 가지는 거예요.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차가 쌩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 배터리에다 충전시켜갖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 전기차하고 똑같은 성능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계속 수소로 전기를 생산을 하니까 배터리가 기존 크기의 뭐 절반 아니라 3분의 1만 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내가 고속도로를 주행한다 그러면 전기도 충전하고 수소도 충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일반적으로 살 때는 수소만 충전해도 가도 네. 얼마든지 전기차처럼 이렇게 활용 가능한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2차 전지나 전기차 애널리스트 분들, 전문가 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그 전기차 다음은 수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수소를 해야 그 전력을 전기차가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수소까지 있어야 이게 에너지가 전체를 돌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기만. 근데 수소 에너지는 무슨 맹점이 있어요. 또 맹점이 있어요. 수소 에너지는 무슨 맹점이 있냐면 네. 그러니까 수소가 이렇게 액체를 만들려면요. 영하 253도인가 이래요. LNG는 이걸 액체로 만들려면요. 영하 160 뭐 한 2도 이 정도입니다. 근데 암모니아는 액체로 만드는데 그걸 몇 도가 되냐면 33도의 영하. 그러니까 이제 호주 같은 데 광산에서 암모니아를 생산을 해서 그것을 한국으로 갖고 와서 그것을 수소로 분리하는데 그러면 CO2가 어마어마하게 배출이 돼요. 그럼 그 CO2를 다시 배에다 실어갖고 호주 광산에다 구멍을 뚫어갖고 지하에다 매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블루 수소하고 그린 수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왜 수소가 이렇게 상용화가 굉장히 늦냐면 지금은 상용화 시켜봐야 블루 수소로 상용화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코 같은 데에서 나오는 고로에서 나오는 가스, 정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가스 이런 데에서 나오는 가스를 정제해서 수소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네. CO2 배출이 너무 많은 거죠. 네. CO2 배출이 제로인 것은 그린 수소, 물을 분해해서죠. 그러니까 그 이제 물을 분해하는 것은 맨 처음에는 태양광하고 풍력으로 하겠지만 나중에는 전기, 우리 그 한전 전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부분 생산돼서 엄청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 65%, 70% 그러니까 보통 한전 전기는 생산돼갖고 65% 쓰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네. 그럼 그 이상의 부분에 이제 어떤 뭘 맞춰가지고 그 과다하게 발전되면 수소를 생산하고 과다하게 발전이 안 될 때는 수소 끊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수소 탱크에 저장했다가 그걸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 혹자는 또 그거 남는 전기로 비트코인 채굴하는 거 또 괜찮다고도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그게 65%까지 쓰니까. 근데 이제 그 비트코인 때문에 참 그랬잖아요. 원래 그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저도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원래 그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데를 제가 어느 부분에 알고 있는데 그건 좀 이야기하기 곤란하고요. 두 번째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중국의 상하이방입니다. 장점인 계열의 상하이방.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비트코인을 막 불법화하고 또 이게 채굴을 못하게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채굴을 못하고 그래서 그 채굴 장비가 어디로 갔냐면 카자흐스탄으로 갔습니다. 근데 카자흐스탄으로 갔는데 LPG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막 가스 같은 게 많이 나는 나라거든요. 네. 근데 LPG라고 꼭 써져 있어요. 뉴스가. LNG 같은데. 근데 그 가격이 150원 하던 것이 리터당 150원 하던 것이 290원 가서 거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알마티 시청이고 뭐고 다 깨부셔지고 다 타버리고 대통령 군까지 다 부셔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러시아에다 도움을 요청해갖고 그 폭동이 진압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00리터당 1000 얼마여도 그런데 거기는 290원만 돼도 폭동이 일어나. 너무 비싸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왜 안 없어지고 계속 오르냐. 그건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 쪽에서는
혹시 카지노가 정캐스로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삼자패라고 하는 그 주먹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 이들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여행객을 도박할 수 있는 음. 여행객을 모집해서 네. 한국에 오면은 돈을 갖고 온 게 아니라 빈손으로 옵니다. 그때 코인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니 칩으로 칩, 네. 칩으로 줍니다. 그리고 한국에 하고 만약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하고 이렇게 돈을 교환할 때는 비트코인으로 교환합니다. 이야, 그렇구나. 그리고 네. 돈은 이제 본국에 가서 그걸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전쟁하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또 이런 카지노 하는 이런 것이나 이게 반드시 필요해가지고 이게 사실 없어지지 않고 야. 계속 유지가 되고 그것이 있어야만이 또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거가 활성화되고 하니까 미국 같은 데도 정치적으로 그걸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그 아까 말씀 못 하시겠다고 한 곳이 북한 아닌가요, 혹시?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네. 북한하고 이란이 네. 사실 경제 제재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보통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가 왜 코로나가 그렇게 많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북한하고 이란을 가려면은 반드시 바티칸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가야 돼요. 바티칸이 이탈리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는 바티칸입니다. 그래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 이탈리아 거기에서 대사관에 있던 사람들이 음. 코로나에 걸려갖고 본국에 가서 자기들 고위직들하고 하다 보니까 고위직이 다 코로나에 걸린 거죠. 이란도 그렇고 북한도. 그리고 삼자패가 어마어마하게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또 근데 또 말씀을 하시니까 또 되게 일리가 있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돈을 어떻게든지 거래는 해야 되고 돌려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세계를 통합시키려고 하니까 통합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필요하고 통합의 관점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잘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랐고 예. 비트코인은 혹시 투자 대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 번도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보지는 않지만 네. 비트코인은 없어지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점점 더 있잖아요. 사실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카지노에서 정캐시 없으면 중국 사람들이 어디 밖에 나가서 아니 도박하고 들어가면 다 체포돼서 감옥에 갈 것인데 외화 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용도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필요. 앞으로 있잖아요. 코로나가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제 다 국가가 관광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쓰는 그 도박 카지노 자금이라든가 비트코인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훨씬 그런 것들이 훨씬 활성화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채굴에는 한계가 있고 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이죠. 되게 흥미롭네요. 작가님께서 진짜 모르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되게 다방면에 많은 기업들을 분석하시고 자산들도 분석하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